주날개 작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아직 러너 플랩이 안 달려서 당연히 완성 CG보다 작습니다. 완성되면 이 합성의 검은색 부분이 조립되어 주익 사이즈가 꽤 크죠. 목업 때는 못 느꼈는데 실물 나오면 레터랑 너무 비슷하겠는데요. 기억 16년 전쯤에 비밀 게시판 화랑이란 아이디 쓰시는 미국분 계셨는데 그때 KFX 형상은 베이비 레터가 될 거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델타 이게 카나드가 될지 엔진 쌍발이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는데 정확히 맞췄군요. 전투기는 장기간의 개발 기간, 대규모의 예산 투입 및 관련 기술들의 집약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전투기 개발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은 물론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 등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KFX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해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30년 이상 F4, F5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군으로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KFX 전투기를 공군의 첨단 전투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전력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KFX 어떻게 개발되나?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6년까지 이루어질 1단계에서는 공대공 능력 확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 2단계에서는 공대지 능력 확보가 목표다. 주요 체계 개발 대상으로는 크게 핵심 항전 장비와 무장을 포함하는 항공기 체계, 항공기의 점검과 지원에 필요한 군수 지원 체계,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위한 훈련 체계 등이 있다. KFX 체계 개발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시제기 제작, 지상, 비행시험 단계로 구분된다. 방사청은 현재 KFX는 체계 개발에 착수한 뒤 기본 설계 단계를 거쳐 항공기의 외형을 결정하고 상세 설계를 통해 시제기 제작에 필요한 도면,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했다며 2021년 출고를 목표로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KFX 체계별 특징. 방사청은 KFX의 단좌형과 복좌형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두 형태 모두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길이와 폭은 F-16과 F-15의 중간 크기다. 단좌기와 복좌기는 조종실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형상이다. 엔진은 지의 F-414 엔진을 적용했다. KFX는 비행 안전 및 작전 능력 향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보유할 예정이다. 기체 운용 시간은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조종실은 조종사의 접근성, 가독성, 편의성 등을 위해 조종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안전성도 놓칠 수 없는 항목이다. 방사청은 KFX가 2차 동력 계통을 활용한 자체 시동 능력, 2개의 독립적인 유압 시스템, 비상 펼침이 가능한 착륙 장치, 비상 전력, 3중의 전자식 비행저 능력을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공중 수유 능력도 갖출 계획이다. 군수 지원 체계는 기존 군수 지원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원활한 작전 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다. 훈련 체계는 시뮬레이터 등 조종사 훈련 체계와 정비 사용 정비 훈련 장비, 조종사의 임무 계획을 위한 임무 계획 체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KFX 개발이 불러올 효과. 방사청은 KFX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술,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종합 시스템 산업인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특히 가장 복잡한 항공기 체계로 평가되는 전투기 개발은 항공기술의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방사청은 KF-X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국산화해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항공전자, 무장 분야의 항공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K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항공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또 다른 장점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KF-X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3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체계 개발 과정에도 8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사업 진행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방사청은 실제로 사업에 착수한 뒤 지난해까지 1만여 개의 일자리와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 사업 종료 후 양산까지 고려하면 이후에도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F-X는 독자 성능 개량 능력 확보, 운용 유지비 절감, 수출 경쟁력 및 산업 파급 효과 증대를 위해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술 통제 품목인 AE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와 독자 성능 개량 능력 확보를 위한 구성품인 임무 컴퓨터, 비행저 컴퓨터 등에 대한 장비 및 체계 통합 기술을 국산화하고 있다. 군수 지원 체계는 항공기 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 장비에 대해 소요를 계속 구체화하고 주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중소업체에 KF-X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훈련 체계 역시 주요 구성 장비인 시뮬레이터, 조종실 절차 훈련 장비, 정비 훈련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첨단 항공기술이 융복합된 전투기 개발에 성공, 양산까지 한다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특히 KF-X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 구매로 확보해온 전투기를 국내 개발로 전환한다면 국내 항공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은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천명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개발을 진행, 정부가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 지 20년이 되는 2021년에는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엠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근황. 인도 엠커 5세대기 사업 근황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독일 기사에 이어 이번엔 인도로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현재 공공연하게 경쟁 중인 전투기 개발 사업이 KF-X와 터키의 TF-X 그리고 인도의 엠커가 있죠. 일본이 개발 중인 넘과 유럽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고 목표치가 이들보다는 현저히 높아 경쟁 기체가 아니라 보여 패스. 따라서 이들의 진행사항을 간간히 훔쳐보는 맛이 밀매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엔 인도에서 올라온 기사가 그나마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주는 것 같아 역시 발번역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럽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커 차세대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헬에서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국용기업인 헬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본항공기 개발을 하고 있는 정부의 LDA와 ARDC에 그 공을 돌려야 한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기 전에 개발 타임라인을 살펴보자. 1. 프로젝트는 2010년에 시작됨.
탐색 계획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졌으나 테자스의 IOC에 집중하느라 잠시 보류의 ETMD 엔지니어링 생산기술 단계는 2014년 시작 3. 탐색 개발은 2015년까지 마침. 다수의 풍동시험 끝에 최종 형상 선정. 4. 상세 설계 단계는 2019년 2월 시작 첫 시제기는 2024년 공개 예정이며 첫 비행시험은 2025년으로 계획해는 테자스 개발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기에 이번에는 인도 공군과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 수정작업과 시행착오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현재 본 사업은 단지 몇 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아직까지 스케줄대로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앵커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아래 사진처럼 F-35와 비슷한 DSI 흡입구 컨피겨레이션 적용. 간단한 적용으로 초기 형상과 달리 스플릿이 필요 없게 되었고 항공기 중량의 300kg을 절감하게 됨. 2. S자 덕트 채택. 뱀처럼 S자로 휘어진 공기덕트를 활용하여 엔진의 팬블레이드가 안 보이게 가려 RCS 감소 효과. 3. 기존 기술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대신 진보한 플라이 바이 라이트 기술 채택. 4. 이 디지털 옵틱스 시스템은 각각 독립된 전원 공급원을 가진 4개의 개별 채널을 가진 항전 컴퓨터로 제어함으로 겐 소자를 탑재한 AESA 레이더 개발 중. 현 AESA 레이더는 게즈 소자를 사용하기에 보다 진보한 기술을 개발 중인 UTT-AM 레이더에 채용할 것. 6. 칵핏은 F-35와 비슷한 터치 방식의 대형 싱글 와이드 스크린 방식이 될 것. 7. 엔진은 배치 1에서는 출력이 116kN으로 향상된 F414 EP 엔진이 탑재되며 슈퍼크루즈 기능이 구현된다. 배치 1에서는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한 독자 엔진이 탑재될 것. 8. 최대 속도는 마하 1.8임구. 자체 중량 12,000kg가 목표이며 무장은 5,000에서 6,500kg 정도로 예상됨. 10. IRST를 탑재할 계획이지만 현재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F-35처럼 노즈 아래에 위치할 수 있지만 그 위치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한다. 가장 좋은 위치는 칵핏 바로 앞에 콧등인데 위쉽지만 이는 스텔스성에 좋지 않다는 점이다. 11. DRDO 방위사업청 산하연구소 딜카. 개발 중인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탑재하여 빈틈없는 데이터 퓨전, 합동교전 능력 등을 배가하게 된다. 12. 기체구조주익은 F-22와 F-35처럼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사다리꼴 형상임. 수평미익은 수-30처럼 동체에 부착된 날개가 통으로 움직이는 방식임. V형을 갖춘 수직미익은 JE-20과 달리 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어브레이크는 채택되지 않으며 날개의 표면이 이 기능을 대신 구현하게 된다. 13.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탑재될 내무 무장창 구현됨. 내부 무장창은 또한 연료통을 탑재 가능하게 설계됨. 14. 동체는 테자스처럼 주소재가 합성 소재가 될 것이며 램 코팅이 됨. 15. 하이드라바드 소재 VM 테크놀로지사가 앵커의 1:1 스케일 모업 제작을 하청받았으며 이를 가지고 RCS 테스트와 각종 스트레스 및 진동 테스트 계획 중. 본 사업은 정부기관 및 사기업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테자스와 달리 헬은 체제 통합을 맡고 제작은 타터 그룹 또는 L&T 그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쩌면 이 사기업들이 본 사업 자체의 소유권자가 될 여지도 있다.